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뒤 한 남자가 텍사스 사막에서 사냥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모스였고 언덕 위에서 그가 사냥하려는 건 멀리 초원에 모여있는 사슴물이었습니다. 장총에 달린 망원경을 통해 그중 한 마리를 겨냥한 모스는 마침내 방아쇠를 당기죠. 하지만 총알은 아슬아슬하게 사슴을 비켜가고 맙니다. 하지만 사슴 입장에서는 죽음이 간신히 자신을 비켜간 셈이죠. 그런데 모스도 얼마 뒤 사슴과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된답니다. 모스는 그날 사냥을 접고 집으로 가던 길에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로 추정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총격전으로 떼죽음을 당한 현장을 발견하게 되죠. 생존자가 한 명 있었지만 물을 달라는 그의 호소를 무시한 채 모스는 $200만 든 가방만을 챙겨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죄책감에 모스는 그날 밤 물을 한 통 받아 그 생존자를 다시 찾아갔다가 현장을 찾은 갱단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게다가 $200만 든 가방에는 전파 추적기가 달려 있었고 잠시 후 그에게는 안톤 시거라는 최악의 사이코패스 킬러가 따라붙어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누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모스가 사슴을 사냥하려 했듯이 말이죠. 과연 모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길입니다. 이상길의 작고 깊은 영화관 16번째 상영작은 바로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작품입니다. 2007년작으로 제80회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이죠. 토미 리 존스와 하비에르 바르뎀, 조슈 브롤니 주연을 맡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단순 범죄 스릴러 영화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죠. 앞서 잠깐 언급한 안톤 시거라는 마치 죽음의 사신 같은 무시무시한 살인마가 등장하니까요. 그런데 이 영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답니다.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들 삶과 관련해 대단히 현실적인 공포를 선사하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공포영화로 보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현실 공포영화인 셈이죠. 왜 귀신이나 좀비가 나오는 영화도 무섭긴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죠. 또 미치광이 살인마가 등장해 사람들을 난도질하고 다녀도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는 죽음은 현실에서도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엔 형제의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200만 가방을 든 모스와 그를 쫓는 사이코패스 킬러 안톤 시거 간의 추격전을 그리고 있는 이 영화에서 감독이 던지는 메시지와 관련해 사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앞서 소개한 모스와 그가 사냥하려 했던 사슴 간의 관계에 있답니다. 그 장면에서 모스는 자신이 총구를 겨냥한 사슴에게는 죽음의 신이었죠. 만약 비켜나가지만 않았으면 사슴은 모스에 의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죠. 자신이 갖고 온 $200만 든 가방으로 인해 살인마인 안톤 시거로부터 추격을 받게 됐던 겁니다. 안톤 시거라는 존재를 단순히 사이코패스 킬러로만 본다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그저 흥미만점의 스릴러 영화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하지만 도입부의 모스와 사슴의 관계를 시거와 모스의 관계로 이어서 본다면 이 영화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아니 그 철학적인 깊이로 인해 사는 게 갑자기 무시무시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바로 삶에 대한 영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언제 어디서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위태한 우리들 삶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영화의 OST, 즉 배경음악이 아예 없는 것도 현실의 삶에 최대한 근접하려 했던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바로 관객들에게 현실 공포를 주려고 했던 거죠. 사실 초원에 모여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들이 멀리 언덕 너머에 숨겨진 모스의 총구를 눈치채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그건 모스도 마찬가지였죠. 어차피 다 죽어버린 거 먹고 살기 위해 집어든 $200만 행복의 가방 안에 추적기가 들어있을 줄이야. 게다가 살인마의 추격까지 받게 될 줄
누가 감히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사슴이나 모스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죽음의 신은 이미 그들 곁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안톤 시거라고 다를까요? 그는 영화 속에서 먹이 사슬의 최상부에 위치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요. 2번이나 파란불을 확인하고 교차로를 막 건너려는데 난데없이 다른 차가 옆에서 들이받게 되죠. 하지만 운 좋게도 그는 죽음만은 피하게 됩니다. 도입부에서 모스의 총알을 비껴간 그 사슴과 뭐가 다를까요? 결국 코엔 형제가 말하려는 건 우리라는 존재가 전부를 걸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게 전적으로 운이라는 겁니다. 영화 속에서 시거는 가끔 동전을 던져 상대방이 앞뒷면을 못 맞추면, 그러니까 운이 나빠 못 맞추면 사람을 죽이곤 하는데요. 마지막에 사고를 당했을 땐 자신이 죽음의 신으로부터 동전 앞뒷면을 맞추라는 질문을 받았고 운 좋게 맞췄던 겁니다. 살았으니까요. 영화 초반 모스의 총알을 가까스로 피했던 그 사슴도 운 좋게 답을 맞췄던 거고요. 또 영화 후반의 모스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모텔로 가던 중 모텔 수영장에서 한 중년 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부인은 같이 맥주 한잔 하자며 모스를 유혹하죠. 안톤 시거에게 쫓기던 모스는 맥주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며 거절하게 되고, 그러자 그 부인은 맥주 뒤에는 또 맥주일 뿐이라고 하죠. 하지만 몇 분 뒤 그녀는 안톤 시거에 의해 죽음을 맞게 된답니다. 그녀는 죽음의 신이 낸 질문을 맞추지 못했던 거죠. 그렇다면 모스는 과연 맞췄을까요? 그건 영화에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이쯤 되면 좀 무섭지 않나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오래 살기 위해 6개월마다 꾸준하게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교통사고로 한 번에 간 사람도 있답니다. 이 영화를 깊이 있게 보면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 그건 결코 당연하지가 않다는 것.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죽을 병이 존재하고 지금도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급작스럽게 닥칠 수 있는 자연재해나 사고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죠. 그런데도 지금 당신은 살아있답니다. 살아있다는 거 그거 이젠 꽤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코엔 형제는 그 모든 무시무시한 광경들을 지켜봤던 영화 속 노인 경찰관 벨을 통해 무척 겸손하게 마무리를 짓는답니다. 벨은 경찰을 그만두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I always figured when I got older, God would sort of come into my life somehow. And he didn't. And I don't blame him. If I was him, I'd have the same opinion of me that he does.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